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대학생들은 강의 도중에도 전화하고 그래요. 화장도 하고 막 이래서 네. 이제 뭘 보실 거냐면 61쪽의 면적의 결정 방법 보실 건데요. 이 면적은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도면은 항상 존재하지만 좌표값은 땅값이 비싼 지역에만 있어요. 즉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시시 지역에서만 좌표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값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하는데요. 이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 도면이 대축척이냐 소축척이냐에 따라서 면적의 정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도면의 축척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이걸 대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축척. 그래서 500분의 1 축척의 도면과 600분의 1 축척의 도면을 대축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것을 소축척의 도면이라고 불러요. 소축척.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도면의 축척은 딱 7가지입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는 이걸 다 사용합니다. 500분의 1로부터 6000분의 1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임야도는 이 2개의 축척만 사용합니다. 3000분의 1, 6000분의 1만 사용하게 돼요. 지적도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가지만 임야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건 대축척이니까 정밀도가 어떨까요? 정밀도가 높겠죠. 이쪽은 소축척이니까 정밀도는 어떨까요? 정밀도는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축척의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소축척의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할까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까요? 소축척의 도면도 있고 좌표 등록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갖고 면적을 측정할까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겁니다. 왜? 도면보다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더 정밀할 것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소축척에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한다면 좌표 등록부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테니까 정밀도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축척의 도면이면서 동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없는 경우만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면적을 상세하게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면적을 덜 상세하게 구해서 등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측정이 돼서 면적이 측정이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역공고는 딱 2군데예요. 면적은 딱 2군데에서만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 2군데는 뭐냐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이런 데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합니다. 대축척의 도면이거나 또는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상세하게 등록할 테고, 그리고 좌표 등록부도 없고 소축척의 도면일 때 그때는 면적을 좀 덜 상세하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요 아래쪽 덜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의 자리는 뭐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뭐냐면 수치가 3567.3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다면 3567.3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바로 3000, 1000의 자리. 여기는 500, 100의 자리. 여기는 60, 10의 자리, 7, 1의 자리. 여기는 소수점,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수치가 나와 있을 때 자릿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소수점입니다.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될 겁니다. 아래쪽도 보시면 자릿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래쪽은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뜻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보통 생략해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고 부르고요. 숫자가 나오면 끝자리수 이렇게 부를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나오면 끝자리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끝자리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요 가장 끝에 있는 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를 끝수 처리라고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가장 끝에 있는 수, 이거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끝수 처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452, 두 번째 5452.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끝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4452번 1, 2, 3, 4는 버리고 버릴 사자예요. 5, 6, 7, 8, 9는 올린다. 앞자리로 편입시킨다는 뜻이니까 앞자리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4452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5452번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릴 사자입니다. 5일 때 앞자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다. 편입은 앞자리로 편입하는 거니까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5452이라고 불러요.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이거 4452이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건 4452입니다. 그런데 5452이 4452보다 훨씬 정밀하대요. 왜 정밀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통에서는 전부 다 4452보다는 5452을 쓴대요. 5452번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5452번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5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5452번 5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끝수 처리의 기준은 뭐냐면 5가 기준이 되는데요.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립니다.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4가 나오면 버리는 것이고 여기에 6, 7, 8, 9가 나오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5일 때는
O일 때는 버리는 경우도 있고 O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뭐 갖고 판단하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여기가 홀수일 때는 이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여기가 5가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키고요.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일 때는 5를 올리면 홀수가 돼버리죠. 홀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0이나 짝수가 나오면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킵니다. 이를 5452, 5452이라고 불러요. 5452. 예를 들면 237.3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됩니다. 그럼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립니다. 무조건 올려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얼마로 등록하느냐면 237.4로 등록합니다. 237.33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입니다.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 처리의 기준은 5입니다. 5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5를 무조건 버립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237.35로 등록하는 겁니다. 237.3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니까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왔죠.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로 등록하느냐면 237.4로 등록합니다. 237.45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될 테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입니다.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릴 텐데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합니다. 여기가 0이나 짝수가 나오면 5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로 등록할까요? 237.4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5452, 5452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끝수가 한 자리일 때는 5를 기준으로 하지만 끝수가 두 자리일 때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50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점 끝에 있는 0은 보통 표시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237.35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될 테고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 처리의 기준은 한 자리일 때는 5, 두 자리일 때는 5, 0. 이건 5, 0보다 큰 수가 나왔죠. 따라서 무조건 올립니다. 237. 얼마로? 4로 등록하는 겁니다. 5, 0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237.349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이 한 자리일 때는 5가 되겠지만 두 자리일 때는 5,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5,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버려요. 따라서 237.3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걸 5452이라고 불러요. 5452. 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니까 여기는 끝수죠. 끝수 처리의 기준은 두 자리일 때는 5, 0. 한 자리일 때는 5. 맞아요. 두 자리니까 이건 5, 0. 그런데 소수점 끝에 있는 0은 보통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237.8이 나왔다면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뭐죠?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238. 237.2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237. 237.5가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238. 238.5가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238. 238.51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등록할까요? 239.
5형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238.49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8 이렇게 등록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걸 5452라고 부르고요. 이 공학계통에서는 전부 다 5452를 씁니다. 그런데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0.001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0.001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무조건 구해야 되죠. 맞아요.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0.001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구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는 0이니까 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면적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는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를 최소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최소 면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면적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이때는 여기 1의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최소 면적. 그래서 이걸 5452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 문제 정도는 이게 술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4452처럼 한두 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5452을 거기 면적의 결정 방법에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이거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죠? 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쉬워질 때까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2쪽에도 면적의 결정 방법 5452을 말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5452을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64쪽에 지적 측량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른 교재와 같이 1, 2월 달에는 이 부분부터 먼저 했지만 이제는 다른 교재들처럼 뒷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89쪽을 보십니다.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다른 교재들은 다 지적 공부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였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6가지죠. 소재, 지번, 지목. 요 세 가지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측량이 뒤따라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의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수집이 됩니다. 이 주민번호는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로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부수적인 정보로서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지적제도. 그렇죠.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시적, 지적공부. 그리고 두 번째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나눴죠.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그 다음 세 가지 대장 형태. 두 번째는 도면 형태. 세 번째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대장 형태는 뭐가 있었죠? 네 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도면 형태는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7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이거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니까 이거는 별책으로 만든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저장 매체의 용량이 커서 따로 만들지 않고 이거를 다 하나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개. 따라서 총 지적 공부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8가지의 지적 공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소재 지번은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적 공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하는 겁니다.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도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지적도, 임야도도 마찬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좌표 등록부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해야 된다.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합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지난주에 외우신 적이 있는데 네 군데만 등록하죠.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었고 4개는 차문자를 떠서 부호를 만들었는데 차문자를 따서 만든 부호는 뭐가 있었죠? 차, 장, 천, 원. 차는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래서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네 군데예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 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예요. 어디입니까? 컨닝.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딜까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계는 아까 직선이라고 했죠. 직선은 선의 형태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그림 형태는 어디다 등록합니까? 네? 이거는 문자 형태의 정보를 등록하는 정보고 이거는 그림 형태의 정보를 등록하는 정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왜?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좌표값은 딱 한 군데만 등록해요. 어딜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두 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2문제나 출제가 돼요. 다시 한번 외워보죠.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모든 지적 공부. 지목은 4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2군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로서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할 겁니다.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을 할 겁니다. 얼핏 외울 수 있겠죠? 네, 아직도 몇 달 남았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문자 형태의 정보죠. 그림 형태의 정보가 아니죠. 또한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죠. 그러면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문자 형태의 정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4군데에 등록합니다. 여기 문자 형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일과 변경원인, 즉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뀐 날짜와, 즉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와 그 원인, 매매인지 증여인지 뭐 이런 것들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인데 어디에 등록할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이러한 정보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왜?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하나 더,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장부라고 했죠.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존재하는 토지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같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가지고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는 의미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도면에 번호가 등록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도면에 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러면 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도면 번호를 구태여 등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도면 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의 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일치해요. 그럼 축척은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축척이 등록됩니다. 여기서 축지법 할 때 이 지는 지번이 될 수는 없어요.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척과 지목은 동일한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군데가 있는데요. 공유지분,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공유지분이 등록이 됩니다. 공유지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뭐였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얼핏 기억나셔요? 따라서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가지 권리가 대지권이 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네. 그럼 이 소유권 지분이 이게 뭐죠? 비율이. 이게 뭐겠습니까? 공유 지분이에요.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 대지권이 공유 지분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준공유라고 표현을 해요. 준공유 지분.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도 당연히 등록되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공유 지분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한 군데에 등록이 됩니다. 힌트. 대지권 비율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가 있는데요.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 토지의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이 7개의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는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니까 이 세 가지도 같이 등록합니다. 좀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요 정도 외우시면 두 문제는 득점이 되신 겁니다. 12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득점이 되신 거예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외울 수 있을까요? 이거 벌써 세 번째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네 군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천원. 면적이 등록된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그림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네 군데만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그 네 군데에 등록이 될 텐데요. 이때 도면 번호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등록하는데 도면의 번호는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은 공유지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이 정도 외워두시면 그냥 두 문제는 득점이 되는 겁니다. 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세 번 했는데 앞으로 세 번 더 할 거예요. 꼭 외우시죠. 그럼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89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총 8가지죠. 8가지.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불가시적 지적공부 1가지. 그래서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넷째 줄 보시면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이게 불가시적 지적공부고요. 요 문구를 좀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한 것. 불가시적 정보. 근데 우리 교재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 처리 작업을 통해서 만든 지적공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옛날 표현이에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 이런 문구를 요즘은 안 쓰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 요 문구를 씁니다.
요 문구를. 그 다음에 보시면 지적공부의 종류 설명을 했고요. 지적공부의 등록 효력, 이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보실 텐데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별로 이런 대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한 필지 토지별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니까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와 있는데 우위는 보시면 될 테고 필요적 기록사항을 보시죠.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들. 이거 외우실 수 있을까요? 네. 못 외우신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다시 외우고 들어갈 겁니다. 책을 통해서 다시 외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겁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지,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겠네요.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네 군데 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고유번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 필지별로 4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4천만 개 정도 되는 토지에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토지에도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주민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13자리인가요? 그런데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입니다. 19자리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19자리니까 숫자가 19개가 나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자리. 이때 맨 앞에 두 자리는 시도의 코드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별시, 강역시, 도별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그 고유한 번호 두 자리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자리는 시군구의 코드 번호입니다. 일반 시, 군, 구의 코드 번호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별로 고유한 코드 번호가 있는데요. 세 자릿수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자리는 읍면동의 코드 번호예요. 마지막 두 자리는 리의 코드 번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맨 앞에 10자리 숫자 갖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10자리 숫자 갖고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11번째 자리입니다. 여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1이나 2나 3 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8이나 9가 나올 때도 있어요. 8은 폐쇄 토지대장이고 9는 폐쇄 임야대장인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폐쇄된 거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이 11번째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가 제일 중요한데요.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은 뭐죠? 지적도. 따라서 11번째 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은 임야도예요. 따라서 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다른 정보를 공시하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도 토지 대장을 같이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니까. 또한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정밀한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지적도도 같이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그렇다면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오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11번째 자리 갖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자리 숫자 갖고는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3번 시험에 자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4자리,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래의 지번, 본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번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가지고. 그러면 뭐도 알 수 있다고요? 지번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가지고. 그런데 이 19자리 숫자 중에서 토지의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지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없어요. 5번째 보셨고 6번째.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면입니다. 도면. 한 장의 도면 안에는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한 장의 도면 안에는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토지마다 모든 토지 한가운데는 지번과 지목을 등록합니다. 모든 토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다 등록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작은 공간에 19자리나 되는 숫자를 토지마다 다 등록할 여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이 고유번호는 모든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만 도면에는 등록할 여백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도면에만 등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건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지금은 못 외우셔도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도면 번호가 나와 있는데 도면 번호는 도면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군데만 등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번. 거기서는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라는 게 있는데 장번호는 뭐냐면 이 대장도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죠?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넘버링, 페이지 번호가 표기되어야 되겠죠? 이 페이지 번호를 장번호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번호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번지 토지대장에 총 장수는 몇 장이냐면 60장입니다. 60장. 100번지 토지대장의 장수는 총 60장인데요. 그 60장 중에서 제 첫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페이지를. 2페이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3페이지는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것만 표현하면 페이지 번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장수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장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장수 중에서 몇 번째 장인지 장번호 이렇게 불러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척. 네 군데의 지적공부에 등록되겠네요. 네 군데 뭐가 있을까요? 축지법,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어딜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토지 이동 사유 있죠. 그 다음에 12번에 등급이 있죠. 그 다음에 13번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세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지적공부 뭘까요?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 이동 사유.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네. 넘기겠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를 보실 건데요. 공유지 연명부. 이건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인데 이 100번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돼야 되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토지는 A가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도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C도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갑도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100명이에요. 100명.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로서 소유자가 부수적인 정보로서 여기 소유자가 100명이 등록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지분이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주로 무엇을 공시하기 위한 정보입니까? 토지의 표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가 많을 때 여기다가 소유자를 일일이 다 기록하게 되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요. 공시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지적공부에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A 외 99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 기록해야 될 내용들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이 장부 이름이 뭐냐면 공유지연명부라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 100명의 소유자가 여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분 이렇게 100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공유지연명부라고 하는데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이걸 공유지연명부라고 불러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유지연명부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 정보는 뭘까요? 당연히 지분입니다. 공유지분. 맞아요. 공유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등록상. 소재와 지분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모든 지적공부. 당연히 공유지연명부에도 등록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을 공유지분 같은 뜻입니다.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 소유권을 갑이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건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을병이 저당권 3분의 1, 저당권 3분의 1, 저당권 3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건 공유지분이 아닙니다. 이건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준공유라고 불러요. 준공유. 준공유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 그 비율을 공유지분이라고 부르고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공유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준공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유란 말 자체가 공동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가 뭐라고요? 공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앞에 준자를 붙여서 공유에 준한다고 해서 준공유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소유권에서 쓰는 용어가 공유.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준공유. 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비율이 바로 공유 지분이에요. 소유권 비율, 소유권 지분이 바로 공유 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당연히 공유지원명부에 등록이 되겠죠. 공유지원명부에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라고 했는데 뭘까요? 공유 지분,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법,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법.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네 군데에 등록하죠. 어딥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법. 토지의 고유번호는 딱 한 군데만 빼고는 다 등록합니다.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그렇죠.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겠죠. 장번호, 넘버링이죠. 네. 여러 장으로 구성된 장부는 전부 다 요 장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죠. 맞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를 보겠습니다. 대지권 등록부. 이 그림도 참 여러 번 그린 거죠.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이고요. 101호, 202호, 303호. 요 303호를 뭐라 불렀습니까? 구분 건물. 기억나셔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구분 소유권자. 그렇죠. 그런데 이 구분 건물은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이 아니죠. 땅에 붙어 있는 건물이죠. 따라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대지 사용권. 그렇죠.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즉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토지 등기부에만 표시가 되면 대지 사용권, 건물 등기부에도 등기가 되면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대지권, 대지 사용권은 303호 소유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가져야 되죠. 따라서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그러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9분의 1. 9명의 소유자가 전부 다 9분의 1씩 가질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맞습니까? 그렇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이러한 권리를 다 9분의 1씩 갖겠죠. 그러면 이때 대지권 등기가 되면 이제 건물과 토지가 어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 했어요. 잘 안 떠오르시나 봐요. 표정들은 전부 다 새로 듣는 표정인데요. 엄청 강조했었는데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사용권에서 대지권으로 바뀌고 이제 이 토지와 건물이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요?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따라서 특수한 토지가 되죠. 왜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특수한 토지니까 특수한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특수한 장부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 맞아요. 이때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공유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준공유지분. 맞습니까? 전체를 얘기할 때는 뭐가 될까요?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이 공유지분은 어디에도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공유지분은 어디에도 등록이 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부는 두 군데에 등록합니다. 어디입니까?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여기까지 얼핏 되실까요? 되시죠?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먼저 서재와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서재와 집어는 등록하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한다고 했을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토지의 고유 번호는 아니요 4번을 보셔야 되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등록할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 대지권은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갖는 권리가 대지권이죠. 맞아요. 이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뭡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예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이 대지권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권인데요. 대지권은 9명이 다 갖게 되는데 비율은 뭐 갖고 결정한다고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전유 부분 면적이 뭡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사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권 등기가 돼서 대지권이 되면 대지권과 구분 건물은 어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고요?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맞아요. 그 건물의 명칭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건물의 명칭, 자이아파트. 자이아파트 등기부를 통해서 대지권 비율이 공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장번호 설명됐고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아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부는 어디에 등록할까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얼핏 외우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문제풀이 할 때 또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 100쪽의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